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강의도 좀 무르익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인간의 몸은 한 70%가 다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그 구성 성분을 나중에 보면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묻어서 사라진다. 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인간의 몸 자체가 물기, 수분과 그러니까 물이지요, 물과 그 다음에 흙으로 이루어진 것을 흙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을 그런 수분 속에서 구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휴먼이라는 단어를 보면 휴먼이 휴머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휴머스는 영양토, 부식토라는 뜻, 좀 흙의 이름 명칭이거든요. 영양가가 많은 휴머스, 지렁이가 모든 유기물을 먹고 배출한 기름기가 아주 많은 영양덩어리, 그것을 휴머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에 이 휴먼과 이런 것들이 다 흙을 나타내는. 보통 흙은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해요. 물은 수분이라고 하지만 흙은 지면, 땅,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땅을 아래쪽이라고 본다면 인간이 그 땅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인간 자체가 휴먼이면서 인간이 아래로 굽히는 그 형태를 우리가 험블이라고 해요. 휴먼에서 나온 이 험블은 아래 땅을 본다라는 뜻에서 나온. 우리가 험블은요, modest, 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polite, 예절도 바르고요. 더 courteous, 공손하고요. 친절하겠죠. 어쩌면 gentle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cordial이라는 말을 쓰면 딱 좋을지도 몰라요. 이게 험블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humble men are very fortunat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given to them.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할 때 마음을 낮추는 자 humble man이라고. 우리가 humble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 인간한테 낮고 소중한 그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겸손이라는 명사를 썼을 때는 우리가 humility라고 써요. humble에서. 그런데 humili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명사에 humiliation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겸손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스펠만 가지고 아무런 근원도 파악하지 않고 외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단어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로 생각하니까 인구 조사할 때 갔던 이 센서스를 가지고 여러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민주주의 아테네로 가보면 이런저런한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 수집된 단어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죠. 읽기만 한다는 것은, 외우지 않는다는 것은 스토리를 알고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죠.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하면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보게 하는 것이 겸손과 굴욕이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이런 해석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이라는 단어를 왜 흙이나 땅에서 썼는지 보면, 겸손은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서 하나를 썼고, 이건 굽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굴욕을 주다. 그래서 동사가 humiliate라고 해요. 굴욕을 주다. 사람의 인격을 죽이다라는 말로 쓰면요, 좀 어렵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mortify라는 단어를
여러분 며칠 안 지나서 이 단어 외워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외우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지금 한번 구경해 보시는 굴욕을 주다. 일종의 인설트야,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인설트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add insult. 이때 insult 대신에 humiliation 같은 거 쓰면 참 좋죠. mortification 같은 거 쓰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고급스럽고 여기다가 to injury. 그런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말하는 말은 구어체이고 conversational English. 그냥 대중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뭐 이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고 말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그냥 가장 평범하고 알아듣기 쉬운 전 국민 그 영어를 쓰는 거죠. add insult to injury. 이거 굴욕을 상처 준 데다가 굴욕을 갖다가 더해주다는 거죠.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입고 막 아파하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또 욕지거리를 막 해대면 그럼 뭐 엎친 데 덮쳤다. 더 심해. getting worse. 설상가상. 우리 표현으로는 설상가상 정도의 딱 맞는 또 뭐 한글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엎친 데 덮쳐서 to make something worse. 엎친 데 덮치다란 말을 설상가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굴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땅을 보게 만드는 굴욕, 엎드리게 하면 굴욕이죠. 자, 이제 우리가 휴먼을 알았으니까 아주 소중한 단어 하나를 자동으로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포스트 휴머스가 아니고 파추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스트라는 말은 뒤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뒤쪽 있잖아요. 뒤쪽. 포스트 월드컵, 포스트 시즌, 포스트 월, 전쟁 후에. 뭐 심지어 우리가 포스트 머리디엄, PM이에요. 좌우선을 이렇게 해놓고 좌우선을 딱 그은 다음에 머리디엄, 좌우선 앞쪽은 AM이라고, anti 머리디엄이라고 하고요. 좌우선 다음 뒤쪽은요, 포스트 머리디엄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편지 끝에 쓰는 거 뭐 있었죠? PS라고 해서. 뒤에다가 여러분 뭐 이런 거 쓴다고 그랬죠? 맨 끝에 이렇게 쓰고,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죠. 추신, 우리말에 추신. 메시지 다 쓰고 이메일 보낼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해피 페이스 여기다가 붉은 심장 정렬을 표현. 난 당신을 사랑하지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PS가 포스트 스크립이라는 거죠. 스크립. 여기 스크립이 포스트가 휴먼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뒤 인간 뒤라는 말은 뭐예요? 사후의 after death네요. 죽은 뒤에. 그래서 사후의 여러 가지 있겠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후 다음에 뭘 써요? 사후 세계 world. 사후 작품 works. 유작이 있어요. 이소룡이 유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마지막 촬영하신 거지. 그 유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작이죠. works. 그 다음에 posthumous, child도 있어. 유복자라고 해요. 유복자라는 말 우리말로 이해되세요? 아줌마 이름 같기도 한데 사실은 유복자는 죽은 뒤에 아빠가 없이 태어난 아빠가 아이를 갖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posthumous child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그래서 posthumous 이렇게 하지 말고 posthumous 이렇게 발음하셔서 단어를 살을 붙여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휴먼이요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화형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변화형 팍스 로마나가 피스가 됐듯이 팍스가 피스가 된 거
흉이 홈이 됐어요. 홈. 그래서 우리가 호모라고 발음하는데요. 호모라는 말의 그 HOMO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same의 뜻이고, 이 험은 흉의 변형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드가 따로 있어요. 사이드는 자르다의 뜻이거든요. cut. 그럼 사람을 자르다라는 뜻인가요? I는 왜 들어갔습니까? 잘 보시면 I는요, M자와 C자 자음 충돌을 방지해주는 아주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omicide를 homicide. 이거 또 잘못 읽으신 분은 homicide라고 호미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살인이라는 뜻인데, 인간을 잘랐다라는 뜻의 어원적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외워지시면 호미사이드, 호미살인 뭐 이래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좀 근원에 맞게 설명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좋지요. 뭐 어떤 그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어 암기할 때 이 슬픔이라는 단어래요.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는데 이 단어를 잘 못 외우니까 sorrow. 와, sorrow이 우리말의 슬픔이다. 영어 단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외우는 것에 이게 많은 연상을 하는 그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런 연상을 쓰실 때 모든 단어의 근원을 무시하고 연상을 사용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뭐 수천 개의 단어를 이런 근원 하나도 없이 다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어떤 학생한테 실제로 영문을 읽다가 물어보니까 엉뚱한 다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원이 없이 또 배경도 없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 우연히 이거 호미사이드처럼 살인이 보인다. 호미로 살인한다. 그래서 떠오른다면 좋겠지만 그건 몇 개 정도로 족하죠. 전부를, 언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이스, 인프라가 바탕이 돼야 돼. 우리 스토리보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바탕을 잘 가꾸어 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건설 현장 가보셨어요? 건축 현장에 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오지요. 사실은 그 밑에 수년 동안의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밑에 주차장도 짓고 여러 가지 배수 시설, 전기시설 다 해놓은 다음에 해놓으면 그 인프라가 딱 구축되면, 베이스지요. 베이스가 구축되면 쫙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반드시 어떤 근원에 의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근원을 너저분하게 날려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전에 웹스터에 다 어원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야기로 묶어놓으면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연상법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맛깔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슬픈이라는 단어가요, 고급 어휘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보너스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먼터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눈물 나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러멘트라는 단어에 ABLE가 붙은 거죠. 그러나 이 러멘트의 어원이 다른 어원을 우리 험블처럼, 휴먼처럼 파생시킨다면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딸 수 있지만, 러멘트 어원이 하나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슬퍼하다라는 어원이 별 효과가 없지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열매도 없는 걸 뭐하러 이렇게 연구합니까? 그런 때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슬픈 사건을 대입해 보니까 이 러멘트에 ABLE가 붙은 걸로 보지 말고 우리는 그냥 테이블로 보자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그 사고와의 스스로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건 테이블 같다. 테이블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 러맨인데
우리말로 라면이니까 여기 라면 사발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사발면 테이블은 라면 테이블은요 스테이크 테이블보다 훨씬 슬프고 비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슬픈으로 암기한다면 어원학습이 있는 반면에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학습 방법을 고쳐나갈 수 있어요. 왜 고수들은요 플렉서블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베이스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토리보카에서 모든 스토리를 입력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무슨 단어든지 다 해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하머사이드가 어려운 살인이라는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하머사이드는 사람을 죽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나온 상식적인 것도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영화 홀로코스트는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나치의 그 잔혹함, 히틀러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그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쓰죠. 홀로는 전부예요. 홀로그램. 전면에서 다 입체 영상 보이는 거. 그걸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세대의 어드밴스 컨트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주선과 홀로그램 두 개가 이제 이 개발 분야인데 앞으로 미개척 분야인데 홀로는 모든 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스트는 이렇게 쓰는데요. 홀로코스트는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태우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건 좀 지워드릴게요.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라면 테이블 지웁니다. 서러워 지웁니다. 홀로코스트는 번제라고 한답니다. 번제. 번제가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전번제, 전부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번제는 태워서 burning sacrifice.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내장을 분리한 다음에 싹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하늘의 연기로 하느님께 worship service,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모두 태우다. 이것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람을 잘라서 죽이는 살인에 무슨 머더도 있죠, 머더. 그죠? 살인에 킬링도 있고 또 슬러터도 있고 교살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는 홀로코스트 하나를 여기다가 좀 집어넣으면 다음에 배울 우리 칸에서 사륙이란 말에 칸이 육체인데 카니쥐라는 말도 이따 배우겠습니다. 사륙 이게 육체예요. 사륙입니다. 사륙. 사람을 교살하고 죽이는 것을. 처참한 사륙 현장. 여기에 홀로코스트는 모두 다 불에 태워서 죽이다. 그래서요 화학에 이 코스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 더 소개할게요. 뭐가 있냐면 caustic 이런 형용사를 비평가들이나 작가들이나 또 그 방송인들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신랄한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hypercritical 위에서 신나게 비판해야 되는 acrimonious 또는 뭐 신랄한 sarcastic satirical 비평적이고 신랄하게 비꼬는 것을 뜻하는데 그 느낌이 이게 표독스럽고 혹독하고 찌르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걸 불에 태우다라는 뜻으로 써요. 불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스트. 홀로코스트의 코스트가 남의 작품을 완전 긁어내리거나 부식시키거나 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신랄한, 화학에서는 부식시키는, 우리끼리는 태우는, 불로 태워버리는 좀 강한 느낌이 카스틱이에요. 홀로코스트의 카스트고 이 단어는 호모사이드에서 나온 호모사이드, 사람 살인하는 이런 데서 호모가 사람인데서 나온 상식적인 것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건 호모 에릭투스가 있는데 이거 좀 지워볼게요. 호모에다가 에릭투스. 에릭이라는 말은요, 에릭션, 직립. 또 에릭투스는 똑바로 이렇게 걷는 걸 뜻해요. 네 발로 기지 않고 똑바로 걷는 거. 이런 것을 호모 에릭투스라고 합니다. 에릭은 직선을 나타내는 글자고 호모는 휴먼에서 나왔고 똑바로 걷는 인간. 사피엔스는요, wise의 뜻이에요. 이게 현명한.
현명한 생각하는 지혜로운 인간. 인간은 두 개로 말했어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고 또 짐승처럼 이렇게 날지 못하고 뭐 기지 않고 이렇게 걷는 이상한 짐승이라는 거죠. 생각하면서 걷는. 이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그래서 우리가 휴먼을 보고서 그려지는 밑그림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열매를 좀 맺어본 건데 이런 건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되면 다 떠오르게 돼 있으니까 험블에서 humility나 humiliation 또 parchumous child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모사이드는요 나중에 뭐 타임이나 여러 잡지를 읽으실 때 필요하시라고 보너스로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와 보시죠. 이 사람의 우리가 이제 댐과 팝과 데모크라시와 파퓰러송과 그 다음에 휴먼 비잉 휴메인 하면 인간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휴머니즘, 휴머니스트를 우리가 험블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갖는 신체 일부 중에요. 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 우리 아까 뼈를 오스트라사이즈 조개 껍데기 같은 딱딱한 뼈라고 했는데 OS자 봤었잖아요. 그거 뼈는 OS라면 살은 칸이라는 거예요. 칸. 살을 플래시라고 하고 육체라고 하죠. 육체. 우리가 카니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카니발. 우리말로 뭐 자동차의 카니발도 있지만 원래는 사육제라는 거예요. 사육제의 이 사자는 감사할 때 고기를 먹고 감사하는 그 축제를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에서는요.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때 뭐 여러 성도들이 이제 이 신도들이 그 금육을 하면서 고통을 그 주님을 위한 고통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 사순절 전에 그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못 먹으면 먹고 싶잖아요. 3일 동안 진탕 고기와 술을 먹으면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파티를 벌이면 카니발 동문 카니발에 가야 한다. 카니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티를 연상시켜요. 물론 카니발은 이제 그런 카니발 말고 뭐 피스트라고 하기도 해요. 피스트. 피스트도 파티고요. 페스티벌도 많이 쓰죠. 여러분 중남미 그 스페니쉬 그 라틴어가 이제 스페인까지 로마가 영향을 미쳐서 스페인이 강국이면서 저 남미까지 보물을 찾아서 막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원주민들 학살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때 내려간 그 언어가 피에스타가 있어요. 피에스타. 이것도 파티예요. 다 파티입니다. 카니발을 통해서. 자, 그럼 카니발은 사육제인데 이 고기라는 말의 칸을 가지고 카니발에서 건질 수 있는 게 카널. 이건 육적인이라는 뜻. 육체의 카널은요. 그래서 육체의 카널. 육체를 생각하기에 좀 반대되는 성향이 뭐냐면 정신, 영혼. 그렇죠. 육체를 떠올리는데 반대는 뭐 영혼을 떠올리거나 정신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대는 제가 이렇게 여기다 반대말 좀 한번 써볼게요. 반대는 멘탈이나 정신적인 또는 스피리추얼. 이거 어때요? 멘탈과 스피리추얼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데 멘탈 하스피털 정신병원. 그럼 육체는요. 살과 뼈가 있는 것을 육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 그걸 종교에서 말할 때 병원에서 말할 때는 피지컬이라고 그래요. 건강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physical education is required. 육체 운동이 필요합니다. 체육이 필요합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physical이라는 말에 education을 붙이면 체육 과목이 되고 physical에다가 behavior, activity를 붙이면 어떤 신체 활동이 된다. 신체의, 육체의 뭐 이렇게 쓰지만 종교인들은 육체적이라면 정신적이지 않고 타락했다고 세속적이라고 써요. 세속적인. 그러면 이건 worldly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카널의 의미는 육적이다, 더럽다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해요.
여기다 뭐 이 세속적이다, secular, 세상에 속해 있다, 뭐 이런 거 더 이게 속세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세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카널이라는 말을 육체라고 알고 있으면 카니발의 칸이라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쓰든 그때 가서 문장에서 아니면 상황에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칸을 보어와 붙여봤어요. 보어는 뭐냐면 먹다의 뜻이에요. 카니볼, 육식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육식동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초식은 뭐 이 허브, 풀을 먹는 거예요. 헐브에다가 보어를 붙이면 우리 그 동물원에 가면 카니볼, 헐비볼 있죠. 옴니보어도 있어요. 이건 잡식이라고 해요. 원숭이나 뭐 곰 같은 거는 뭐 원숭이는 뭐 바나나도 먹고 뭐 또 고기도 먹고 뭐 신발끈도 먹고 뭐 다 새우깡도 다 먹잖아요. 잡식. 곰도 뭐 다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 2학년 문제. 그 호랑이는 생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다? 안 먹는다? 매우 잘 먹는다. 호랑이는. 왜냐하면 호랑이도요. 생선도 이 고기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피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양이과니까. 저도 틀렸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자,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에 인칸, 이 칸이라는 단어 육체죠. 그럼 이건 이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안쪽, 인사이드. 봐, 이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어 안에 접두가 들어있으니까 방향이 어떤 쪽이다? 육체 아니다. 인카네이션은 우리가 말하면 뭐 성육신, 이건 종교적인 단어죠. 또 뭐 빙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 안으로 영이 들어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가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의 혼이 가지 못하고 떠돌다가 남자가 교사였는데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교사가 남학생을 가르치는데 남학생한테 그 여학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덧입혀다 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 여기다 reincarnation을 이렇게 쓰면요. 다시 한번 육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 육체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을 뭐 불교인가요? 뭐 힌두교인가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이 환생이라고 하는데 환생.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루 오더니 엄마 잠깐 와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Something to tell you.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엄마 저는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에 살던 하나의 승려였는데요. 제가 엄마의 몸을 빌려서 잠시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그쪽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한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런 뭐 불가사의한 미스테리어스하지요. 또 뭐 인비저블 스토리예요. 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할 때 reincarnation 현상이라고 하고 또 incarnation 현상이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육체를 나타내는 것 중에요. CORP자가 들어간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뿌리로 보아서 이렇게 퍼졌으니까 여러 개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나타낼 때 corporal은 아까 카널의 동의어예요. 마치 physical의 뜻이기도 합니다. flesh가 육체죠. flesh에다가 ly를 붙여서 bodily 이런 걸 육체적인, 이것도 반대말이 이제 정신적인, 그러면 mental이에요. 육체의 반대는 정신이다. 육체에서 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corpse, 시체예요. 시체도 육체잖아요. dead body라고 안 하고 corpse라고 하면 훨씬 더 그 시체를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carbs라는 단어 하나 잘 알아두세요. 그런데 스펠이 좀 유사한 것 중에요. 군대라는 단어가 있어, 군대. 뭐가 달라요, 여기에? 이자가 없는 거죠, 그죠? 이가 없으면 시체, 군대고요. 여기 있으면 시체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발음을 뭐라고 한다? 코라고 발음해요. 군대를. 혹시 코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Marine Corps, 미 해병대, US Marine Corps. Marine Corps는 Marine이라고 이렇게 쓰죠. 해병.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그러면서 발음은 P자를 묵음시킵니다. 조심하시고. Marine, Peace Corps라고 들어보셨어요? 평화봉사단. 그래서 군대, 어떤 단 또는 팀, 무슨 랑팀 할 때 그 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군단, 군대, 그룹, 팀 따위를 코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유치원이나 가보시면 무슨 그 애플코 이렇게 애플을 그려놓고 애플코라고 쓰면 사과 반 클래스예요. 반도 됩니다. 그래서 단, 팀, 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코, 피스코,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에 대해서 절대 이걸 갖다가 corpse라고 하면 해병대 시체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발음하셔야 돼요. corpse. P자 발음하고 이자도 빼시면 안 돼요. 우리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지가 죽어도 잘 입혀서 이 생전에 있던 것들을 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발음 안 한다든가 뭐 빼버린다든가 이런 건 아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체에는 그대로 읽고 전 발음을 풀 사운드로 낸다 해서 corpse, dead body, carcass, cadaver라고 발음. 보통 라틴어로는 네크로라고 하는데요. 네크로는 지난번에도 CNN에 네크랄로지가 쭉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망자 명단, 네크로 시체에서 네크랄로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 돼요. 아무튼 시체와 군대를 구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육체에서 나온 아주 형용사 중에 우리가 fat이라고 해야 될 거 뚱뚱한 사람이 살면서 비만 뚱뚱한 사람을 꼭 she's fat, fat woman, fatty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요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좀 높이 말하려면 fat을 좀 다르게 말할 때 뭐가 있느냐 그럴 때 육체파다 이런 말이 있어요. corpulent 이렇게 corpulent 이거 어찌 보면요 코뿔소 같은 그런 여자예요. 코뿔련이니까 그지? 뚱뚱한 의학에서는 obes라는 말도 쓰는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좋아요. fat 다른 단어가 뭐다? corpulent 하나. 그 corp는 육체라는 말에서 왔고 칸의 자매어 정도의 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고 또 여태까지 왔던 거 잘 복습하시면 우리 스토리 보컬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이야기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